네, 그럼 시장 종목에 대한 코멘트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미수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용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시황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뉴욕 증시 오늘 새벽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네, 네. 미국 시장과 함께 가장 큰 포인트는 네.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나면 우리도 같이 전강 후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근데 요즘에 한국만 좀 유독 약하긴 했죠. 한 달 정도쯤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좋은 게 더 불안합니다. 전강 후약이 보이다 보니까 네. 이런 패턴이 오늘 또 보이면 어떡하나라고 좀 긴장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지금 개장한 지 1시간이 채 안 됐지만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는 또 제가 올 때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잡혔다가 지금은 다시 또 매도로 잡히고 있는 코스피 동향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약간 좀 핀트가 일단 맞지는 않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선물 사주는 게 어디냐라는 쪽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기관이 오늘 또 열일을 하고 있는데 기관 매수세가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시장을 받치는지도 중요한데 하루하루 보면 이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게 되면 어떤 연속성이나 시장의 탄력을 못 가져가고 있다는 게 지금 한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면서 특히 외국인들 주도로 해서 이런 반도체 쪽을 끌어내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자신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좀 목에 찬다라고 하는 밸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은 뭐 어떤 그렇게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런 쪽의 변화를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제와 오늘 사이에 또 나오는 얘기들은 보면은 또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조금 더 좋은 얘기들이 나오죠. 조선주 같은 경우도 1분기 수주를 보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52조다. 2년치 먹거리 확보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부터 또 어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SOC 투자 30조 원까지 확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약간 어떤 IT 쪽에 대한 정체된 모습들의 흐름을 너무 거기에 목매하지 말고 기회원들은 다른 데 쪽으로 계속 찾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어떤 뭐 틈새나 아니면 섹터에 대한 다변화가 좋겠다라는 쪽에 대한 대응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또 자동차죠. 네. 이쪽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부분보다 먼저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쪽도 지켜보시면서 일단 다양한 전략을 짜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되 네. 지금 지수는 일단 어렵다, 답보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표 보면서 이거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90 아래로 이제 내려갔는데 이게 또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얘기 드리는 거 까먹었습니다. 네. 아까 다 적어놓고 네. 달러와 저도 얘기를 이거 꼭 물어봐야지 오늘 체크해놨던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 지금 최근에 보기 힘들게 나오는 달러와의 약세죠. 네. 90대가 이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달러와 약세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끌어들이는 모습들 쪽으로 연관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적정하게, 그러니까 즉 너무 과도하게도 아닙니다. 적정하게 이끌어지면서 경기 민감주 또 신흥국에 대한 변화를 같이 이끌어내는 어떤 시초가 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이게 잠깐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가 또 이제 단 6월달 FOMC 가게 되면은 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약간 또 도마 위에 오르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달러화가 또 강세로 갈 수 있는 반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잠깐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90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일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여기서 달러와 약세가 들어갔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아니라 한 6월 달까지 기조가 꾸준히 약세로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90대 밑에서 논다라고 하게 되면 시황을 바꿔야 됩니다. 한국 주식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은 아직 그거를 타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면 외국인도 이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달러와의 약세가 두드러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은
사표 써야 됩니다. 걔들도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나올 텐데 그를 앞두고 있는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한 6월달 FOMC 회의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90 아래로 내려간 게 일시적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계속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곽영훈 대표님 시장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뭐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주가 좋다, 아니면 또 또 내수주가 좋다 반복하면서 의견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줬죠. 네. 특히나 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이상 상승해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한다고 좀 봐야 되고요. 하나 전일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가을 정도에는 100% 대면 수업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경제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최근 시장이 어렵지만은 꾸준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군이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네. 역시 그 보복 소비와 관련된 여행주 그리고 뭐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주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흐름이 깨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행항공 상당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그런 종목들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대감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마침 아침에 전반적으로 한번 기사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백화점의 2분기 호실적 전망이라는 또 내용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K뷰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퍼시픽 기타 화장품 관련주들도 변동성은 있지만은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시장이고 어렵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가는 종목은 꾸준히 기대감에 의해서 유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코멘트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AP 위성입니다. 방산주로 또 분류가 되는 종목이죠. 네, 현재 주가는 4.87% 올라 1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뭐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테마 쪽 종목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세트랙아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전일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AP 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김미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섹터는 괜찮습니다만 네. AP 위성만 보게 되면 팔자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AP 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싶은데 네. 이 회사는 일단 위성통신 관련된 부품이나 위성통신 단말기 쪽의 부품들 이런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실적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적자도 났다가 그리고 특히 전망은 올해 내년 한 4, 50억대 순이익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밸류가 지금 2,400억까지 간다. 한 1,000억대 중반 정도라도 모르겠는데 그보다 좀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여기서 섹터가 핫하다고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 찾아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쪽이고요. 네. 차라리 이번 어제도 잠깐 정리 드린 것처럼 방위 산업 국내 4사가 있죠. 여기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싶고요. 특히 미사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LIG 넥스원만한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 동향도 작년부터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 흐름을 보게 되면 꾸준히 선방하는 모습들 나오고 올해 실적 흐름들도 상당히 양호할 걸로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미사일로서 또 하나의 어떤 변화가 특히 아마 하반기쯤에는 국제과제 쪽으로 이 지침이 풀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를 어떤 수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변화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밖에 한양디지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쪽이죠. 그런데 과거에 나로 쪽의 부품을 공급했다는 쪽에서 같이 관련주로 엮이곤 있는데 그래도 실적 동향은 한양디지텍이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거래가 또 너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쪽만 좀 조심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양 디지텍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종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양 디지텍 종목 물어볼지 어떻게 아시고 미리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핫해지고 있는 섹터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입니다. 국제유가에 따라 또 주가가 영향을 받죠. 네, 오늘 모처럼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 넘게 오르며 1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지 좀 전체적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예, 오늘 뭐 움직이는 네. 종목들 보면은 기존에 가격 조정이 나왔던 뭐 S-오일 그리고 이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란 핵 협상,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어떤 그 회의적인 전망에 4% 가까이 이제 뭐 국제 유가가 뭐 폭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강화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에 있어 또 급락세가 나왔거든요. 이런 급락과 급등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의 변화에 따라서 정유주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LPG, 액화 석유 가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테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뭐 중앙에너비스를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전일 대비해서 무려 뭐 12.38%나 급등을 해주는 양상이긴 해요. 중앙에너비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장성과 수익성은 좋습니다. 좋고 최근에 그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인 요소도 충분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살까일까요? 지금은 이제 바이의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또 최근에 공시에 의하면 5월 17일 날 나왔죠. 예, 5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규모는 뭐 3억원 규모로서 규모가 작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사주 취득 계약이 있었다라는 측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요소로 봐도 기관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청구 쪽에서는 조금 최근 일주일 이내에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니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접근이 유효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고 굳이 그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분기 때부터 바닥을 찍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긍정적인 뷰로 투자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곽영훈 대표의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있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3%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8% 넘게 오르며 10만 1,400원의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실적 성장성이 지속이 될 거다라는 증권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매수 의견입니다. 네.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코로나19 수혜주다라는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보다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꽤 잘 나왔네.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지만은 이런 실적을 보여준다고 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광고 쪽에서 열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다 보니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지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런 어떤 큰 플랫폼 기업들은 당연히 자신만이 갖고 있는 광고 관리 모듈이 있습니다. 네. 이런 쪽을 아프리카 TV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광고주가 이제 내가 어느 시간대에 들어갈지 카테고리를 쭉 정하고요. 그리고 가서 나오고 있는 광고 효과 같은 경우도 어떤 수치화가 돼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쪽의 시스템들이 다 플랫폼 업체들이 하는데 아프리카 TV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타겟 마케팅을 하기 좋겠죠.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적을 견인하는 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플랫폼을 바라보는 밸류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올해 실적이나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훨씬 더 계속 업사이드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그럼 여기서 착안해서 이런 디지털 관련된 타겟 마케팅을 잘하는 데가 어딜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네. 또 1분기 실적 요즘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중에서 EM넷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은 작은데 근데 일단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워낙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강한 모습들인데 이 회사가 일본 쪽의 자회사 중심으로 실적이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서 또 소프트뱅크와 협업 얘기 나오면서 이틀째 주가가 급등했는데 일단 좀 차익 매물 빠져야 되겠죠. 근데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광고 같은 경우도 광고 시장도 이제 하반기 이제 보복 수업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19를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조사들이 광고를 강화시키면서 좀 더 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제일교육을 비롯한 광고 대행사들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리콤이라는 회사가 좀 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되면 광고 대행사도 실적에 대한 기회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오리콤은 물론 작년에 실적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실적 변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에서 특히 자산 대비 좀 싸게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리콤을 또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이쪽보다는 오리콤이 조금 더 좀 진부하죠 그런 쪽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너무 진부했네요. 네. 새로운 뭔가를 찾다 보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덜 간 쪽 이쪽을 바라보면 또 오리콤도 살짝 눈길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뭐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우리가 그쪽 섹터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해볼 만한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곽영훈 대표님께서는 이 광고 섹터 어떻게 보세요? 네. 광고 섹터 최근에 좀 올라오는 네.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광고 섹터가 최근에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경기 회복 이후로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일단 뭐 기대감 등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못 움직였던 광고 섹터나 소외받았던 뭐 엔터주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단 현상적으로 올라오면은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 만나보러 갈게요. 네, 동국 RNS입니다. 대표적인 히토류 테마주죠. 현재 주가는 6% 넘게 오르며 6,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일부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곽영훈 대표님, 먼저 동국 RNS는 살까요, 팔까요? 예, 일단 현재로서는 매수의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중국 쪽에서 약간 불쾌감을 좀 표시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미사일, 뭐 사거리 해제 대응 시사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근본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서 뭐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좀 불쾌감을 좀 제기한 상태라서 이게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 해서 분위기가 엮어질지 아니면은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 쪽으로 엮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로 좀 엮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와 동국 RNS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왜 동국 RNS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동국 RNS는 호주와 관련된 히토류와 관련해서 호주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쿼드 이런 협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국 RNS가 좀 더 시장에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최근에 회사의 기본적인 면을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6,330원인데요. 현재 지금 뭐 5,980원 뭐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바로 위에 에너지가 조금씩 모아지는 국면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에서 5,980원 밑으로만 강하게 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이 상방향의 에너지를 몰아서 상승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RNS 히토류 관련주로 저희가 봤습니다. 중국이 이제 무기화하는 걸 대표적으로 네. 떠올리면 히토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망간 쪽에서도 이제 중국이 좀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중국어 잘하시나 보죠. 네. 이제 제가 보기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직접적인 중국의 입장이라보다 이제 어제 대사분이 이제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네. 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걸 이슈를 크게 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체를 통해서 또 대표적인 중국 정부의 입이죠. 이를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나와야 이런 관련된 시세가 또 이제 한국과의 뭐 마찰과 함께 또 보복 가능성도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 드는데, 아직은 만약에 그게 좀 더 가셔됐다고 하게 되면 오늘 중국 소비주는 또 많이 밀렸어야 되겠죠. 근데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소비주들 일단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 쪽에서 이쪽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냥 기대감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또 미국과 한국 입장은 또 보복을 가하겠죠. 또 그러면 아예 그냥 한국이 코드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턴을 해버리게 되면 약간 또 난처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상황은 그렇게 지금 좀 더 어떤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약간 좀 냉랭한 기류가 약간 표행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히토류를 중국이 어찌됐든 간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무기로 꺼내든 전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조그만 이슈만 있으면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일부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종목 얘기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는 모두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